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마저 계란 수급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이 계란을 살 수 없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작년부터 불어닥친 조류 독감으로 계란 가격이 53%나 폭등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마다 계란 1인당 한 판으로 구매 제한 문구가 붙었고, 계란 한 판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뉴스에 방영되기까지 했습니다. 베이커리 앞에서는 빵을 사려고 몰려드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폐업 직전이던 LA의 작은 베이커리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국산 계란이 미국 베이커리를 살렸다. 단골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SNS에는 미국을 구한 K에그라고 해시태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농가의 계란이 어떻게 미국 베이커리를 살렸는지 지금부터 이 기적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 밀러입니다. 미국 LA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계란 한 알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계란 대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 삶은 평범했어요. 아침 4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는 가게 매출을 정산하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TV에서 계란 대란을 보도하며 텅 빈 계란 진열대를 보여주는 순간 저는 제 베이커리의 미래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죄송합니다. 1인당 한 판으로 제한됐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품절입니다. 마트 직원의 무표정한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TV에서는 계속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미국 전역 사상 최악의 계란 부족 사태. 계란 가격 53% 폭등.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마치 장례식 연설처럼 들렸어요. 5군데의 마트를 돌았지만 계란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어요. 제 베이커리의 생명줄인 계란이 사라진 거였죠. 크림파이, 버터롤, 치즈케이크. 우리 가게 인기 메뉴는 모두 계란이 필요했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도시 전체가 달라 보였어요. 매일 아침 행복한 손님들로 북적이던 동네 베이커리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제인의 가게도 문을 닫았대요. 제 직원 리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대출 상환 독촉장을 받았대요. 저도 똑같은 독촉장을 3장이나 받았어요. 은행, 가게 임대료, 재료 공급업체 모두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5,000를 마련해야 했죠. 평소 200개의 빵을 구워내던 제 오븐은 오늘 겨우 30개만 생산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 가게를 찾던 마사 할머니가 오늘 처음으로 빈손으로 돌아갔죠. 크림파이가 없으면 나는 아침을 시작할 수 없어. 할머니의 실망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은 시리얼만 먹고 있었어요. 엄마, 또 시리얼이에요? 계란 프라이 먹고 싶어. 올리비아가 토라진 목소리로 말했죠. 그날 밤 불면증에 시달리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대로 가면 2달 안에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방을 들여다보니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렇게 가면 가게도 우리 가족도 무너질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료 공급업자인 조셉이었습니다. 애니, TV 봤어? 한국에서 계란을 보낸대. 화면을 켰더니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충남 아산에서 미국으로 계란 수출 시작. 생소한 나라 이름이었지만 그 순간 제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손을 떨며 조셉에게 물었죠.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 그래, 애니.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 첫 배송분 중 일부를 확보했어. 내일 아침 한국산 계란이 내 가게에 도착할 거야. 조셉의 트럭에서 내려진 계란 상자를 보는 순간 제 희망은 산산조각 났어요. 한국산 계란이 아니었거든요. 중국에서 공수된 계란이었습니다. 조셉,
이건 한국산이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셉은 미안한 얼굴로 어깨를 으쓱했죠. 한국산은 아직 LA까지 오지 않았어. 동부에만 일부 공급됐대. 일단 이걸로 버텨보자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게 문을 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서둘러 중국산 계란으로 크림파이와 버터롤을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제 손맛이라면 어떻게든 될 거라 생각했죠.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데이빗은 항상 그랬듯 출근길에 버터롤을 사러 왔죠. 드디어 빵이 돌아왔군요. 애니, 당신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데이빗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버터롤을 한 입 베어 문 순간 데이빗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돈을 지불했지만 제가 알 수 있었어요. 맛이 달랐다는 것을요. 오전 내내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손님들은 빵을 한 입 먹고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빵을 남기고 가셨어요. 점심때쯤 리사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죠. 손님들이 SNS에 글을 올리고 있어요, 애니. 제 손에 쥐어준 휴대폰에는 해시태그 애니스 베이커리 맛변했다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들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마침내 마사 할머니가 들어오셨죠. 매일 오시던 시간보다 조금 늦게요. 할머니는 크림파이 하나를 조심스레 골랐어요. 할머니, 오늘은 계란이 들어간 빵이 다시 나왔어요. 제가 희망을 품고 말했죠. 마사 할머니는 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천천히 씹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애니, 이건 내가 먹던 빵 맛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들어주셨어요. 여기, 내가 항상 주던 팁이야. 할머니가 $20를 건네셨어요. 하지만 할머니, 빵이 맛없었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이웃이지.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이 빵은 내가 먹던 그 맛의 빵이 아니야. 마사 할머니가 떠나고 저는 뒷문으로 나가 엉엉 울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제 베이커리의 명성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가게를 일찍 닫았습니다. 판매된 빵은 평소의 30%에 불과했어요. SNS에는 실망한 손님들의 후기가 가득했죠.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마주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루카스와 올리비아는 제 표정만 봐도 알았어요. 엄마, 울었어요? 올리비아가 물었죠. 가게가 잘 안 돼서. 목이 메었어요. 루카스가 옆에 앉았습니다. 계란 때문에 그런 거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13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엄마, 내 용돈 모은 거 있어요. 가게 운영하는 데 써요. 루카스가 저금통을 내밀었죠.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너희 용돈은 너희 거야. 잠자리에 든 후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엔 온통 걱정뿐이었죠. 대출금 상환, 가게 임대료, 직원들 월급,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 이대로라면 2달도 버티기 어려웠어요. 엄마, 또 시리얼이에요? 계란 프라이 먹고 싶어. 올리비아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두운 하늘의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제 미래처럼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셉이었어요. 애니, 한국산 계란이 LA에 도착했어. 내일 아침 일찍 가져갈게. 이번엔 진짜야. 새벽 4시,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어요. 어젯밤 조셉의 전화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산 계란이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오전 5시,
조셉의 트럭이 가게 앞에 멈췄어요. 문을 열자마자 뛰어나갔습니다. 정말 한국산이 맞아? 믿기지 않아 재차 물었어요. 조셉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죠. 충남 아산에서 온 진짜 한국산이야. 내가 공항에서 직접 받아왔어. 상자를 열었을 때 특별한 포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로 된 라벨이 붙어 있었고 계란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보석을 다루듯이요. 조심스럽게 계란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손에 쥐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껍질의 질감, 무게, 그 느낌이 달랐어요. 희망의 떨림이 손끝에서 시작됐죠. 얼른 시도해봐. 조셉이 재촉했어요.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첫 번째 한국산 계란을 깼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멈췄어요. 노른자의 색이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마치 태양이 쟁반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한 주황빛이었어요. 이 노른자 색깔 봐. 완전히 다르잖아. 리사에게 외쳤어요. 계란 향도 달랐습니다. 자연스럽고 신선한 진짜 계란 향이었죠. 중국산에서는 느껴지지 않았던 그 향기요. 냄새도 완벽해. 이걸로 빵을 구워야 해. 시간이 없었어요. 평소의 2배로 빨리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계란으로 크림파이 반죽을 만들고 버터롤 반죽을 준비했어요. 손이 기억하는 대로 10년간 해온 그 방식 그대로요. 하지만 반죽의 느낌이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더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빵을 오븐에 넣는 순간 기도했어요. 제발, 이게 마지막 희망이야. 오븐 타이머가 울리는 30분이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을 꼬고 주방을 서성이며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리사도 옆에서 같이 긴장한 표정이었죠. 드디어 오븐에서 첫 번째 빵이 나오는 순간 온 가게에 고소한 향기가 퍼졌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향이었습니다. 진한 버터와 계란이 어우러진 그 향기는 제 베이커리의 상징과도 같았죠. 이 냄새. 이건 진짜야. 리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빵을 잘랐습니다. 단면이 드러나는 순간 울컥했어요. 그 완벽한 식감, 그 황금빛 색상. 제가 10년간 만들어온 바로 그 빵이었습니다. 이거야. 애니, 당신의 빵이 돌아왔어요. 리사가 한입 베어 물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가게 문을 여는 시간, 마음이 떨렸습니다. 어제의 실패 후에 손님들이 과연 다시 올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문 앞에는 이미 여러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애니, 뉴스 봤어요. 한국산 계란이 도착했다던데 진짜예요? 단골 손님 톰이 물었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빵도 방금 구웠답니다. 첫 번째로 마사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제의 실망 후에도 다시 찾아주신 거였죠. 할머니는 크림파이 하나를 조심스레 고르셨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마사 할머니. 자신있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빵을 한입 베어 무셨습니다. 천천히 씹으시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이거야. 우리가 알던 그 맛. 애니, 내 빵이 돌아왔구나. 마사 할머니의 말에 가게 안의 다른 손님들도 빵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산 계란 덕분에 내 빵이 다시 살아났구나. 마사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오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졌는지 가게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리사와 저는 정신없이 손님들을 응대했죠. 한국산 계란으로 만든 빵 맞나요? 처음 보는 손님이 물었어요. 네, 오늘 아침 도착한 계란으로 구웠어요. SNS에서 봤어요. 모두들 애니스 베이커리의 빵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출근길 단골이던 데이빗이 버터롤을 사러 왔어요. 어제의 실망 후에
오늘도 찾아준 충성스러운 손님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애니, 이거야. 이게 바로 당신의 빵이에요. 데이빗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제는 미안해요.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달라요. 데이빗은 버터롤을 하나 더 사갔습니다. 동료들에게 맛보여줄 거예요. 모두가 알아야 해요. 애니의 빵이 돌아왔다는 걸. 오후 3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빵이 팔렸습니다. 오븐에서 나오자마자 판매되는 상황이었죠. 10년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완판. 리사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루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모두 한국산 계란 덕분이었습니다. 재료를 더 구해야 해요. 리사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조셉에게 전화했어요. 더 많은 한국산 계란을 구할 수 있을까요? 노력해볼게. 하지만 모든 베이커리가 너처럼 한국산 계란을 원하고 있어. 저녁 가게를 닫은 후에도 문 앞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안한 마음으로 내일 더 많은 빵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죠.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오늘 가게에서 모든 빵이 팔렸어. 루카스와 올리비아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그동안 제 걱정을 함께 나눠왔던 아이들이니까요. 엄마, 그럼 이제 계란 프라이도 먹을 수 있어요? 올리비아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지. 오늘은 특별히 계란 요리로 저녁을 차려볼까? 부엌으로 향하며 가져온 한국산 계란 몇 개를 꺼냈어요. 가족을 위한 첫 한국산 계란 요리였죠. 프라이팬에 계란을 깨자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와, 노른자 색깔이 달라요. 루카스가 감탄했어요. 계란 프라이를 굽는 동안 고소한 향이 부엌에 가득 퍼졌습니다. 식탁에 앉은 우리 가족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첫 입을 베어 물자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죠.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전 계란이랑 완전히 달라요. 올리비아가 환호했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제 베이커리를 소개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산 계란이 미국 베이커리를 살렸다. 리포터가 우리 가게 앞에서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이미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문을 닫을 위기였어요. 하지만 한국산 계란이 저희 가게를 구했습니다. 이 계란으로 만든 빵은 그냥 다르거든요. 방송 이후 손님들이 더 많이 몰려왔어요. LA 전역에서 사람들이 한국산 계란으로 만든 빵을 맛보기 위해 왔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추가 인력이 필요해요. 리사가 말했어요. 혼자서는 못해요, 애니. 그날 오후 놀랍게도 주변 베이커리에서 일자리를 잃은 제빵사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찾아왔어요. 우리는 함께 밤새 빵을 구웠습니다. 한국산 계란으로 만든 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요. 한국산 계란, 정말 기적이네요. 함께 일하던 제빵사 마이크가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작은 계란 하나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이튿날 아침, 가게를 열기도 전에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알림이 끊임없이 떴죠. 깜짝 놀랐어요. 제 베이커리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하룻밤 사이 3,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났거든요. SNS에는 제 가게와 한국산 계란에 관한 게시물이 넘쳐났어요. 미국을 살린 계란, 한국에서 왔다. K에그, 미국을 구하다. 애니스 베이커리의 부활, 그 비밀은 한국산 계란. 데이빗이 사무실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올라왔어요. 그들 모두 제 버터롤을 손에 들고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죠. 그 게시물은 이미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애니, 이거 봐요. 리사가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뉴욕타임스에서 당신 인터뷰하고 싶대요. 그날 오전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줄지어 인터뷰 요청을 해왔어요. CNN, FOX, ABC, 심지어 해외 언론까지요. 한국의 KBS에서도 연락이 왔답니다. 애니 씨, 저희는 한국 공영방송 KBS입니다. 한국산 계란으로 베이커리를 살린 이야기를 한국 시청자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관심을 받는 것이 어색했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죠. 한국산 계란이 없었다면 제 가게는 문을 닫았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저희 가족과 가게를 구한 기적이에요. 한국 농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후에는 믿을 수 없는 전화가 왔어요. LA에서 가장 큰 베이커리 체인 골든크러스트의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밀러 씨, 한국산 계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도 도입을 고려 중인데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한국산 계란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진지하게 물었어요. 조셉 로렌스에게 연락해보세요. 그가 공급해줄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비슷한 문의가 쇄도했어요. 대형 베이커리, 레스토랑 체인, 심지어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에서도 한국산 계란에 관심을 보였죠. 가게 문을 닫은 후 조셉이 찾아왔어요. 애니, 너 때문에 내 전화기가 불타버릴 것 같아.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온 도시가 한국산 계란을 원해. 이제 너는 유명 인사가 된 거야. 조셉, 이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이야. 일주일 전만 해도 파산 직전이었는데. 이런 게 인생이지. 하지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 한국에서 더 많은 계란이 오고 있어. 특히 너를 위한 물량을 확보했어. 감사의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더 큰 감사함이 자리 잡았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농부들에 대한 감사함이요.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농부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야겠어. 루카스와 올리비아도 동의했어요. 엄마, 저도 편지 쓸래요. 제 그림도 같이 보낼래요. 올리비아가 신이 나서 말했죠. 한글을 모르니 영어로 편지를 썼어요. 한국산 계란이 어떻게 우리 가게와 가족을 구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진심을 담아 적었죠. 올리비아는 한국 국기와 우리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조셉, 이 편지를 한국 농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물었어요. 물론이지. 충남 아산의 이정훈 씨에게 보내줄게. 그가 주요 공급자 중 한 명이야. 편지를 보낸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뉴스에서도 저희 이야기가 소개되었다는 거였죠. 미국에서 한국산 계란 열풍. 한국이 미국을 구했다. 조셉이 한국어 뉴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비록 말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화면에 제 가게와 인터뷰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제 너는 한국에서도 유명 인사가 됐네. 조셉이 웃으며 말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베이커리는 매일 북적였고 한국산 계란으로 만든 빵은 여전히 큰 인기였죠. 이제 저는 한국산 계란만 고집했어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품질과 맛은 타협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조셉이 특별한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왔어요. 애니, 너에게 온 특별 배송물이 있어. 그가 작은 소포를 내밀었어요. 소포에는 한글로 된 주소와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거였죠. 손이 떨렸어요. 설마, 이게 뭐지? 리사가 옆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한국에서 온 것 같아. 조심스럽게 소포를 열었어요.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편지와 작은 선물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더니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애니 밀러님께 제 계란이 미국까지 가서 도움이 되었다니 너무 기쁩니다. 저는 충남 아산에서
계란 농장을 운영하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감동적인 편지와 아이들의 그림에 저와 우리 가족 모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미국으로 계란을 보내는 것이 맞는 결정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른 계란이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선물을 보냅니다. 한국 전통과자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드셔보세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농장에 방문해 주세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드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정훈 씨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선물 상자에는 예쁘게 포장된 한국 전통과자가 들어있었어요. 한글로 약과라고 적힌 꿀향 가득한 과자와 강정이라는 고소한 과자였죠. 이건 뭐예요? 리사가 궁금해했어요. 한국 전통과자래. 이정훈 씨가 보내주셨어. 그날 저녁 한국 과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은 편지를 듣자마자 흥분했죠. 우와, 진짜로 답장이 왔어요? 루카스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한국 아저씨가 우리한테 선물도 보내주셨대. 올리비아가 신나서 뛰어올랐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한국 과자를 맛보는 순간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약과의 달콤한 꿀맛과 강정의 고소한 맛이 낯설면서도 정겹게 느껴졌거든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올리비아가 약과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어요. 루카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죠. 엄마, 우리도 이정훈 아저씨에게 뭔가 보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걸 보내면 좋을까? 우리 빵이요. 애니스 베이커리 특제 크림파이를. 올리비아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빵은 신선도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 대신 우리 가족 사진과 함께 미국 특산품을 보내면 어떨까? 다음 날, 우리는 LA의 유명한 초콜릿과 커피, 그리고 가족 사진을 준비했어요. 사진 뒤에는 3명 모두 메시지를 적었죠. 이정훈 씨, 당신의 계란이 우리 가게와 가족을 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애니 올림. 한국 아저씨, 계란 정말 맛있어요. 덕분에 엄마 빵집이 다시 잘 돼요. 올리비아 드림. 이정훈 씨,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루카스 드림. 선물을 포장하며 문득 생각했어요. 한 알의 계란이 이렇게 큰 인연을 만들어내다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마음이 통하다니. 그날 저녁 가게 문에 새로운 문구를 걸었어요. 이 빵은 한국산 계란으로 구워집니다. 이 빵은 한국산 계란으로 구워집니다. 우리 가게 앞에 붙인 이 문구가 새로운 손님들을 불러 모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빵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 계란으로 만든 빵을 특별히 찾기 시작했죠. 한국산 계란으로 만든 빵 주세요. 이것이 손님들의 가장 흔한 주문이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40대 부부가 두 아이와 함께 가게에 찾아왔어요. 남자가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죠. 저희가 한인 가족인데 뉴스에서 이곳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왔어요. 우리나라 계란으로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만든다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한국 계란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죠. 한국에서는 계란 품질 관리가 매우 엄격해요. 달걀 사료부터 사육 환경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관리되거든요. 그날 이후 한인 가족들도 우리 가게의 단골이 되었어요. 그들은 종종 한국 과자나 음식을 가져와 저와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죠.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대형마트 체인인 홀푸드에서 한국산 계란을 정식으로 도입한다는 거였죠. 한국산 계란, 이제 미국의 새로운 선택지가 되다. 수석 바이어가 직접 저에게 연락해 자문을 구했어요.
그들은 한국산 계란의 마케팅에 제 베이커리 성공 스토리를 활용하고 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 특별한 연결고리가 더 많을 바랐으니까요. 비즈니스도 눈부시게 성장했어요. 이제 매일 아침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이 길게 늘어섰죠. 직원도 3명에서 10명으로 늘렸어요. 그 중에는 계란 대란으로 일자리를 잃었던 베이커리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완판이에요. 리사가 기쁘게 보고했어요. 루카스와 올리비아도 주말에는 가게에서 돕기 시작했어요. 올리비아는 계산대 옆에서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작은 빵 샘플을 나눠주었죠. 루카스는 대형 온라인 주문을 관리했고요. 엄마, 우리 가게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루카스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계란 대란 전에 받았던 독촉장들은 이제 모두 해결됐어요. 오히려 은행에서 사업 확장 대출을 제안해 올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천천히 가기로 했어요. 급격한 성장보다는 품질과 진심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조셉이 또 다른 소포를 들고 왔어요. 이정훈 씨에게서 온 거야. 이번 소포는 전보다 더 컸어요.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포장된 한국 전통 간식들과 차, 그리고 작은 도자기 세트가 들어있었죠. 편지도 함께요. 애니 씨와 가족분들께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습니다. LA 초콜릿과 커피는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는 저희 식탁에 소중히 모셔두었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꼭 저희 농장에 들러주세요. 직접 계란이 생산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닭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저희 지역 특산품들을 보냅니다. 아사는 도자기로도 유명한데 작은 티 세트도 함께 보냅니다. 한국 전통차와 함께 즐겨보세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정훈 드림.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이정훈 씨가 보내준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우리 언젠가 한국에도 가볼 수 있을까요? 올리비아가 물었어요. 꼭 가야지. 한국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루카스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흥분했어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인 것 같아요. K-팝, 영화, 음식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요. 그리고 이제 K-에그도요.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 알의 계란이 우리 가족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야까지 넓혀준 거였죠. 계란 대란이 시작된 지 6개월, 미국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었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이미 한국산 계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 잡았어요. 제 작은 베이커리는 LA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가 되었죠. 애니스 베이커리 한국산 계란으로 구운 최고의 빵이란 간판이 멀리서도 빛났어요. 관광객들까지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은 한국 남성과 통역사가 가게를 찾았어요. 이분은 한국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이십니다. 특별히 당신을 만나러 오셨어요. 장관은 제게 계란 모양의 도자기 브로치가 담긴 작은 상자를 건네며 특별한 제안을 했죠. 한국 정부에서 당신을 한미식품문화교류대사로 임명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을 방문해 양국의 식품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대사라니요? 그저 계란으로 빵을 굽는 작은 베이커리 주인일 뿐인데. 그리고 물론 이정훈 씨의 농장도 방문하게 될 거예요. 한 달 후, 우리 가족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놀랍게도 이정훈 씨와 가족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정훈 씨가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첫눈에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이 제 가게와 가족을 구한 계란을 생산한 분이라는 걸요. 따뜻한 눈빛과 굳은 살이 박힌 손이 그의 진심과 노력을 말해주고 있었죠. 아산의 농장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최첨단 설비로 닭들의 건강과 계란의 신선도를 관리하고 있었죠.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니 계란이 특별할 수밖에 없네요. 감탄했어요. 이정훈 씨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죠. 우리는 단순히 계란을 파는 게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은 꿈 같았어요.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 경복궁의 웅장함, 그리고 어디서나 만난 친절한 한국 사람들. 모두가 계란 베이커리 아줌마라며 저를 알아봐 주었죠. 이제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작별 인사에서 이정훈 씨가 말했어요. LA로 돌아온 날, 가게 문 앞에 작은 변화를 주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한국 국기를 미국 국기 옆에 걸었죠. 그리고 그 아래 새로운 문구를 적었어요. 이곳의 빵은 한국과 미국의 우정을 담아 구워집니다. 한 달 후 뉴욕타임스에 큰 기사가 실렸어요. 한 알의 계란이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만들다 마이너스 한국 계란 농부와 미국 베이커리 주인의 특별한 인연. 창밖을 바라보니 가게 앞에 이정훈 씨가 보내준 한국 벚꽃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인연같이 아름다웠죠. 매일 아침 오븐에서 빵을 꺼낼 때마다 생각해요. 위기의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 특별한 인연에 대한 기대를요. 한 알의 계란이 미국을 구했다. 그리고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따뜻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작은 계란 하나가 만든 기적. 그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자 한국과 미국을 연결한 작은 다리가 되었답니다.